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이 되면은 이제 오늘이 제 첫 강의인데요. 일단,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어, 얼굴이 1년 동안 봤던 얼굴이 아니라 싹 바뀐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긴장되고 되게 떨리고 되게 낯설어요. 그렇지만, 네. 어, 시창청음 강의는 1월에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기초, 1, 2월은 정말 기초부터 시작하는 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끝까지 거의 만나는, 네, 거의 만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얼굴들이구나 하면서, 네, 아주 반갑게, 네,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어, 제가 설명회 때도 만나 뵌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말씀을 드렸었듯이 시창청음을 커리큘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다른 데서도 들으셨겠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다른 것들은 단시간 내에 그래도 마음 먹고 하려면 특히 뭐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화성학을 제외한 네, 그런 것들은 뭐 단기간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죽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시창청음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여러분이 오신 건 정말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오셔서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를 가셨어도 이렇게 1월 처음부터 하시려고 마음 먹고 시작을 진짜 실행에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차피 9월, 10월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반이 시작되고 하면서 실기를 할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끊지 않고 꾸준하게 네, 해 놓으시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1월부터 그렇게 끝까지 커리큘럼을 따라서 하고 모의고사 보고 다시 만난 선생님들은 정말 되게 많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 반과 개인 레슨 반을 2개를 열었는데 다들 여유 있게 실전 모의고사 반에 가서 실전 모의고사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개인 레슨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나는 어떡하니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었어요. 네,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 2월에 만났던 분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얼마만큼 정도의 안정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진짜 정말 대학 때 시창청은 그냥 선생님이 쳐주면 적고 쳐주면 적긴 했지만 적었는지 안 왔는지도 잘 생각 안 나는 그 옛날 네, 뭔가 적었던 것 같은 네, 그런 경험밖에 남아있지 않고 또는 음감도 되게 불안정하고 또는 음감은 좋은 것 같은데 도저히 적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이제 기초에 오시는 건데 나중에 점점 정말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보기에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입시 작곡하는 친구들 입시도 같이 하고 입시 레슨도 하고 있는데요. 그 집단보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집단 네? 향상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그들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그 상황이 다 네, 담겨져서 그 향상 속도가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집단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1, 2월은 정말 기초를 나갈 거예요. 대신 제가 1, 2월 달에 여러분이 이루셨으면 하는 거는 되게 특히 청음은 그냥 편안하게 적는 데 익숙해지는 것.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듣고 적고 하는 거에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 나와 청음이 익숙해지는 것.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기본반은 본격적으로 되게 천천히 다뤄야 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1, 2월은 되게 쉬운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은 쉽지만은 않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가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청음을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처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너무 싫어지거든요. 그렇게 싫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오시길 잘했고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빈 악보들 리스닝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테스트가 있죠. 이건 여러분이 청음을 읽다가 적으실 부분이고요. 그 앞에 제가 수업 자료로 나눠드린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제가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이라고 써놨죠. 청음과 시창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음감을 어느 정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음감이에요 하고 오셨는데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걸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반 이상 대다수의 분들은 절대음감 대체로 절대음감이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절대음감이에요. 그래서 특정 음을 못 듣는다거나 어떤 음정이 섞이면 그 음정을 못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불안정한 절대음감이 가장 많아요. 음악을 전공하는 여러분은. 그리고 2조 악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성악하시는 선생님들은 상대음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성악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조의 성격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기능적인 화성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 개명창으로 그냥 본인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은 상대음감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많지만 또 이 상대음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다 모든 조가 도레미파솔라시 도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국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원래 레솔파미파샤미 솔레시레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듣자마자 이렇게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절대음감 영역이고요. 근데 이게 솔, 도, 시, 라, 도, 솔, 미, 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들린다 이러면 절대음감이신 거예요. 이거를 조를 바꿔서 쳐도 이게 솔, 도, 시, 라, 도, 솔, 미, 솔 어떻게 쳐도 솔, 도, 시, 라, 솔, 미, 솔 이렇게 다 어떻게 쳐도 솔, 도, 시, 라, 도, 솔, 미, 솔로 들리시는 분들이 상대음감이에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완벽한 상대음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는데 상대음감으로 노래를 해야 음을 더 정확하게 잡아요. 노래를 할 때는. 그래서 성악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완벽한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합창단에서는 상대음감을 훈련을 시키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딱 받자마자 되게 어렸을 때 10살 때부터 저는 악보를 받으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솔, 도, 시, 라, 도. 근데 이걸 하도 훈련을 하고 되게 어린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익숙해져서 정말 조표가 7개가 붙든 6개가 붙든 보자마자 금방 개명창으로 불렀어요. 그거를 한 4년을 하고 났더니 저는 그 조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의 특성을 따라서 노래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예원에 입학을 했는데 예원에서는 1학년 때부터 시창청음을 해요. 그래서 자, 시창을 해볼까 하고 딱 하는데 다 조표가 있는데 그 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애국가를 부른다. 솔 또 하고 솔 하려다가 다 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왜 이렇게 부르지? 생각을 해봤더니 저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 이 조를 조로 보지 않고 다 똑같은 모든 조의 특성을 무시하고 음으로 보더니 막 이러면서 제가 정말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좀 심하고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음감도 가르치고 절대음감도 가르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절대음감으로 늘 읽는 것에 좀 편향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기 하시는 분들은 절대음감에 가까운데 되게 흔들리고 있고 상대음감인데 성악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이제 노래를 그냥 자연적으로 개명창으로 부르지만 저처럼 훈련에 의해서 딱 보자마자 개명으로 읽는 연습은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이제 제가 딱 쳤던 걸 솔 도시라로
완벽히 처음부터 들렸다 하면 상대음감 영역이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개명창으로 들리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조표가 나왔을 때 적는 청음을 상대음감으로 적으시는 게 빠르고요. 지금부터 1년 동안은. 그리고 시창도 그렇게 해서 개명창을 보자마자 이제 그 개명으로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이게 레, 솔, 파미 하면서 상대음감이 약간 섞였다가 절대음감으로 갔다가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절대음감으로 가는 게 빨라요. 왜냐면 상대음감으로 연습을 해서 상대음감이 되는 길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 뇌가 많이 굳은 이 성이 된 나이에 그쪽으로 가는 건 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절대음감으로 가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은 그냥 음으로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음감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물론 많이 듣고 많이 적는 게 제일 좋고요. 많이 듣고 많이 듣는 게 제일 좋지만 그냥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굉장히 잘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듣고 적고 어떤 방법을 어떻게 더 잘 적어야 수월하고 어떻게 더 이런 부분을 적어야 될지 모른 채 계속 적으면 약간 시간적 낭비가 굉장히 커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그냥 저절로 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제 빨리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리듬은 여러분이 음은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음 하나가 나의 뇌에 기억이 되기 위해선 근데 리듬은 빨리 돼요. 그래서 웬만큼 어려운 리듬은 거의 여러분이 이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시면 진짜 나중에는 되게 잘 적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음은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안 되는 거 여러분이 꼭 복습도 하셔야 되고요. 스스로 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여기 와서 하는 걸로 끝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일단 음이 하나하나 기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좋은 거는요. 그냥 매일매일 음을 하나씩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요즘은 되게 세상이 좋아져서 앱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앱이 그냥 뭐 아이폰에는 가라지밴드가 깔려 있고 거기 틀면은 피아노 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피아노 앱 다운 받으시면 피아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 안에서도 속으로 솔 음을 생각하시고 틀어서 솔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 하고 쳐보시고 아 맞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아니면 그거를 오늘은 솔만 계속 생각날 때마다 불러볼 거야. 그래서 솔 하고 쳐보고 또 자기 전에도 이 솔이 맞았나 하고 솔 소리 내보고 쳐보고 이러면 확실히 음 하나하나 기억이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으시지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일단 음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는 방법으로 그냥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절대음감인지 상대음감인지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냥 조표가 있는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악보를 보시면서. 네, 그렇게 들으시면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한 상대음감은, 그냥 그렇게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절대음감만큼 적을 수가 있어요. 복잡한 임시표가 나와도 상대음감들은 음정으로 기억해서 듣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완전 어도면, 이게 다 도솔로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듣던 그렇기 때문에 임시표가 몇 개가 나와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도솔로 들리면 그 부분만 오도로 적고 이렇게 음정으로 복잡한 부분은 가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해봐서 알고요. 물론 저희 때 시험을 볼 때는 지금은 청음 전반적인 입시 수준이 낮아졌는데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전 세계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너네는 청음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입시가 너무 어려워서 서울대랑 예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방법으로든 제 완벽한 상대 음감 플러스 절대 음감을 다시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말 청음하면 정말 치가 떨릴 만큼 저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 레슨도 되게 많이 받고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냥 절대 음감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게 해결이 되고 일단 상대 음감을 완벽하게 듣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음감을 다시 나중에 갖게 된 케이스긴 한데 상대 음감, 완벽한 상대 음감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완벽한 상대 음감인데 나는 왜 이런 음감을 가져서라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 완벽한 상대 음감을 가지신 분들은 음악을 되게 음악 자체로 조금 더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의 그 조성만이 가진 특징들을 그 받아들이는 그 느낌, 그냥 그 능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절대 음감이 물론 음을 훨씬 더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 음감을 완벽히 가졌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작곡가들도 뭐 차이콥스키나 이런 되게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서도 상대 음감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음정의 어떤 음감의 우월성은 없다는 거.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었어요. 이 기회에.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절대 음감이라면 제일 좋죠? 그냥 그 음감 유지하시면 되고 불안정한 절대 음감이든지 아니면 불안정한 상대 음감은 그냥 절대 음감으로 갖는 게 더 빨라요, 지금은. 그리고 완벽한 상대 음감은 개명창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악보를 보시고 시창을 통해서 개명창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드렸듯이 이제 조표 하나부터 가시면서 계속 개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나중에 조표가 나오는 청음이 있으면 그걸 빨리 개명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청음 완벽한 상대 음감은 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안에 7개 음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또 절대음과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오늘은 이음, 오늘은 이음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제가 그걸 해봤었거든요. 대학을 한번 떨어지고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이제 정말 청음을 잘해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이 되게 친한 친구들이 다 붙었고 저만 다 재수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시절이 참 1년이긴 하지만 지금은 10년같이 느껴지는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혼자 터벅터벅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올 때 귀에 꽂고 음악을 듣다가 딱 어떤 음 하나를 기억했다가 이 음이 뭘 거야. 저는 다 일단 조표가 나오면 상대음감을 더 빨리 들으니까 그러면 듣다가 집에 가서 딱 그 음을 피아노로 쳐보고 맞았네? 이런 식으로 되게 1년 동안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시창 얘기는 이따 하고 청음을 적기 전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청음 기초반 처음에만 하고 기본반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하고 지나갈 거고 딱 이 시간에만 할 거라 너무 기초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 번은 듣고 넘어가셔야 제가 중간중간 잔소리를 좀 덜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높은 음자리표부터 우리 왜 그리냐. 왜냐면요. 악보를 주고 음자리표랑 박자표랑 조표를 다 그려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지역이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에 무슨 조에 보통 경기는 조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몇 박자입니다 하면 내가 그려야 되잖아요. 마디도 그려야 돼요. 겹세로줄도 끝에 이렇게 안 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디도 다 그려야 되는데 일단 높은 음자리표를 그릴 때 그냥 이렇게 저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그냥 맞게 그리네요. 어쨌든 되게 신기하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멋있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리셔야 돼요. 멋있게 그리면 좋겠지만 높은 음자리표는 거기 써 있죠. 우리가 일단 영어로 트래블 클래프라고 하면서 이 높은 음자리표는 G 클래프라고 말해요. 왜 G 클래프라고 말하냐면 이 높은 음자리표의 모양이 G를 닮았다고 G를 닮게 만들었기도 하고요. 이 높은 음자리표가 알려주는 G의 위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부분에 두 번째 줄이 G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 클래프는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보통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G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G에서 시작해서 보통 2칸 정도까지만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음자리표를 이렇게 신경 써서 내가 틀리지 않게 그려야지 하고 하셨던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를 보통 많이 그려서 주지만 혹시 우리 한번 이번엔 안 그려서 줘볼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청음 제가 모든 교육청에 청음 문제를 공고를 어떻게 하는지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한두 군데 정도 뭐 빼고 8마디의 단선율 청음 한 문제. 이게 끝이에요. 되게 불친절하죠. 그러니까 8문제의 단선율 한 문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도 너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높은 음자리표를 주던 우리가 예비박을 주던 예비박을 안 주던 박자표를 주던 안 주던 갑자기 조표를 내던 안 내던 그냥 늘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은 그래왔던 거지만 그래도 그래오지 않았던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음자리표부터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는 연습을 그냥 한번 여러분이 피아노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걸 가르치실 텐데 내가 한번 잘 그려봐야지 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낮은 음자리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낮은 음자리표는 생략했어요. F클래프라고 해서 낮은 음자리표는 F음을 알려주죠. 네. 자, 이제 조표와 박자표인데 조표와 박자표는 높은 음자리표만 주고 스스로 적어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높은 음자리표를 적었어요. 박자표 C메이저의 4분의 4박자는 좋아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4분의 4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C라고 적으셔도 되고 4분의 3은 4분의 3 보통 두 칸 쓰겠죠. 8분의 6 우리가 거의 접할 수 있는 박자는 이만큼이에요. 4분의 2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이외에 뭐 8분의 3, 8분의 9, 8분의 12, 4분의 6 이런 거는 여태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박자까지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C메이저 좋아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G메이저 4분의 4박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거기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D메이저 4분의 4박자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D메이저 4분의 4박자. 자, 적으셨나요? 어떤 게 맞을까요? 갑자기 약간 헷갈리죠? 한 번도 내가 신경 써보지 않았죠? 자, 찍어볼까요? 자, G메이저 4분의 4, 아니, D메이저 4분의 4박자 그러면 좀 그래도 뭔가 이상해 하는 느낌은 있지 않나요? 얘가 이상해요.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우리는 조표를 앞에 그리고 박자표를 뒤에 그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연습을 시켜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굳이 플랫 이렇게 많이 해놨냐. 여러분 그냥 헷갈리지 마시라고 연습도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E 마이너의 4분의 2박자입니다. 이러면 E 마이너도 생각하고 조표도 생각하고 그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조표 생각하고 한번 그리는 연습해 보시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 이제 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정말 기초적인 걸 하기 때문에 꼼꼼히 가는 거예요. 샵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F에다 샵. 잘 안 보이죠? 거의 이쪽은 안 보이고 이렇게 세로선만 거의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그쵸? 왜냐면 여기에 오선보의 이 선과 샵의 선이 맞닿기 때문에 세로선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흐리게 적었고 이렇게만 됐다 하면 이거를 또 이렇게 길게 똑같이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렸다 하면 이거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렸어라고 우길 수도 없고 채점하는 사람이 이건가? 할 수도 있고 아예 모르겠다 틀렸다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적으로 샵은
가로선이 사선으로 올라가고 세로선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잘 보일 수 있게,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그리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D 메이저 4분의 4박자 그려보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 도 이렇게 하면은 물론 사실 그냥 보기에 샵이야, 샵인데 뭐 그렇게까지 한데 가끔 진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한테 습관을 웬만하면 사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리라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거는 음이 있어요. 음이 이제 내가 도음을 그렸는데 샵을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레. 근데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진짜 많이 그러세요. 도를 그리셔서 도에 샵을 하시고 싶으시면 도 옆에다 샵을 하셔야 돼요. 자, 때로는 아주 드물게 기초반에 오셔서 도를 그리시고 샵을 여기다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고요. 근데 도를 그리고 샵을 다른 데 그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리고선 여러분이 레에다가 샵을 그리시면 도에든 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틀려요.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틀리게 하고요. 플랫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플랫은 그냥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똑바로 그리시면 돼요. 뭐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꺾어지고 그런 거 없어서 예를 들면 거기 E 플랫 메이저 4분의 2박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죠. 그래서 E 플랫 메이저는 그냥 내리셔서 시미라 4분의 2박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시고 E 플랫 메이저 E 마이너 E 플랫 메이저 4분의 2박자가 아니라 E 메이저 4분의 2박자고 두 번째가 8분의 6이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두 번째 E 플랫 메이저 8분의 6이 두 번째 문제 있죠. 네 번째는 E 메이저네요. E 메이저는 샵이 4개가 있고 이 E 메이저, F 샵 마이너, E 마이너 이거 찾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화성학 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일단 처음이니까 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박자세기라고 나와요. 박자세기는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박자를 새기는 세요, 보통. 죄송합니다. 목이 이렇게 잠기지? 네, 뭐 아까 쳤던 뭐 재밌는 게 없을까? 왜 이런 것만 치고 있지? 뭐가 없을까요? 좀 클래식한 걸로 치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4분의 3박자거든요. 그러면 딴 따라 솔 도레미파 솔 도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쳐요. 솔 도레미파 솔 도도 이렇게 치시죠. 이렇게 치시는데 좋은데 가다가 보면 이게 그럼 마디 처음이 어디고 계속 그냥 박이 빨라지나 안 빨라지나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음 시창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하시거나 발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발로. 이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꾹 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잡이신 분들은 펜을 들고 청음을 하실 때 펜으로 적으시겠죠? 왼손은 반드시 무릎에서 하셔도 되고 책상에서 하셔도 되고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왼손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잘 보세요. 1이 엄지손가락이고요. 이게 맞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1, 2, 3, 4 이렇게 세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세는지 아무튼 좀 신기하게 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손가락을 세고 계셨다면 괜찮아요. 그거를 제가 바꾸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시거나 그냥 이렇게 세시거나 아니면 속으로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이거는 고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이제 4분의 4박자, 호박자에서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그래서 이걸 적다 보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보통은 이렇게 책상에 놓고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거나 세 박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8분의 6박자는 손가락이 5개라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여러분이 둘, 둘, 셋 하시면서 세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본인의 방법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어떤 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익숙하지 않으시면 시창을 하실 때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시창도 나중에 이 손가락을 안 하고 계시면 가다가 박자와 다 꼬일 때 못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세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 손가락 세라 그랬으니까 이제 세면 되지 이러는데 되게 재밌는 경우가 이제 처음에는 단계문 같은 게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러면 솔라솔미파 이렇게 가는데 솔라솔미파 이게 지금 여기서 딴 딱 안 가니까 솔라솔미파 하고 여기서 솔미 진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솔미파 막 이렇게 하고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제가 마이웨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어떻게 어렵게 가고 빨리 가고 뭐 쉬던 당김음이 오던 갑자기 스르륵 지나가던 어쨌든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예요. 나는 박을 세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을 지나 내가 쉬운 부분에서 손가락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아싸 하고 딱 적게 되는데 이게 자꾸만 가다가 같이 멈추고 같이 안 세고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지금 나는 해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이라도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그 박에 따라서 계속 손가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손만 멈추지 않으면 돼요. 근데 처음에 멈추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거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기초반에서는 되게 쉬운 리듬들이 나오니까 이 손가락과 리듬이 같이 갈 수 있게 익숙해지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초반 끝날 때쯤 돼서 단계음이 나오는데 거기서 왜 멈추지 하실 테지만 그 전에는 대신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손가락까지 했죠. 손가락을 꼭 가셔야 된다는 거. 네. 특히 엄지손가락은 이제 하시다 보면 박의 첫 박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이게 몇 번째 박이 시작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밀려 적었는지 안 밀려 적었는지에 되게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박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이 꼭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안 움직이시면 제가 빨리 막 가서 해요. 얘기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계속 훈련시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3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끄듬, 그 다음에 처듬, 끄듬, 그리고 마지막 쉼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청음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할까부터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얘기 같아요. 처음에 1마디부터 8마디의 단선율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8마디를 쳐주거든요. 그러면 8마디를 쳐줄 때 1, 2마디가 특히 쉽게 시작하면 1, 2마디 되게 잘 들려요. 그러면 와, 다 들었어 하고 1, 2마디를 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2, 3, 4, 5, 6, 7, 8은 가고 있겠죠. 그러면 일단 1, 2마디 다 적고 나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실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되게 큰일이 나요. 왜냐면 1마디부터 8마디까지 갈 때 일단은 끝까지 따라가셔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5, 6마디에 엄청 어려운 리듬이 나오고 쉼표가 나오고 임시표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를 이따가 어떻게 들어야 돼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가시면서 그런 것들 어느 마디에서 내가 놓치기 쉽더라 해서 전체적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1, 2마디가 쉽다고 1, 2마디를 다 딱 적고 말아버리시면 뒤에 가서 굉장히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멘붕이 오고
청음은 되게 심리전이거든요. 한번 내가 어떡하지 하면 그때부터 앞이 하얘져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반 이상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것도 나는 잘했는데 시험 때는 못 적겠어 하시는 게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고, 또 잠을 많이 못 주무시고 피곤하면 잘 안 들려요. 네, 그 두 가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손가락을 예비박을 쳐주면 예비박에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제 스케일을 대부분 거의 다 쳐주거든요. 스케일은 뭐 예비박을 안 주고 박자표를 안 주더라도 스케일은 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쳐드리면 절대음감이 아주 없어도 도를 진짜 잘 기억하면 첫음은 잘 들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첫음이 임시표로 되게 좀, 그렇게까지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솔이나, 시나, 도. 근데 사실은 도미솔 중에 하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미솔이나 아니면 조표가 있을 땐 그 조의 1도의 구성음, 1도의 구성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잘 귀 기울여 들으셔서 첫음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놀래지 않으세요. 첫음부터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가면서 다 들렸을지라도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찍을 수 있지만 음표 머리를,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못 그려요. 그럴 땐 찍을 수 있는 건 찍지만 그래도 마디 첫음은 그 다른 것을 적는 것보다 우선으로 먼저 찍어 놓으셔야 나중에 밀려 적지 않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마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하는 기억을 되살리기도 쉬우시고요. 그래서 갈 때 마디 첫음을, 이 엄지손가락이 떨어지는 첫음을 먼저 적으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은 거의 길게 끝나요. 앞에 시작하는 것보다. 물론 8분 음표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안 끝나고 뭐 한 박자로 끝나고 4분 쉼표가 있고, 두 박자로 길게 끌고 뭐 쉼표가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C 메이저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도로 끝나는데 1도로 끝나거든요. 어쨌든 아니면 솔로는 거의 안 끝나고 미나, 근데 거의 대부분 도로 끝나요. 그러면 이 도를 잘 들으시면서 도, 둘, 셋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들어놓으시면 되게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냐면 7, 8마디를 미리 이 쉼표와 끄듬을 들어놓으시면 적어야 하는 음표가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빨리 7, 8마디를 하시고 앞에서 놓쳤던 걸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 쳐주잖아요. 그때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7, 8마디는 좀 여유를 두시고 적을 수 있게 하는 게 앞에 것을 고치고 1에서 8까지까지 쳐드렸을 때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에 쳐줄 때 첫음, 그 다음에 끄듬, 그리고 끝에 나오는 쉼표, 이거를 잘 듣고 적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뭘 해보냐면 거기 빈 오선보가 16마디가 있죠. 이게 제가 어떤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거를 쳐드릴 텐데 일단 4분의 3이라고 적어보세요. 4분의 3이고 되게 쉬운 음악이에요. 그런데 곡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곡 중간에 끝낼 거예요. 곡이 좀 이거보다는 길어서 제가 16마디까지만 끊어서 할 건데 8마디가 아니고 16마디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첫 박만 엄지손가락 하나, 둘, 셋,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는 하시고요. 오른손으로는 여러분이 첫음만 적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선율을 다 적으셨는지 안 적으셨는지 확인은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첫음을 잘 적었는지만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다가 놓치셨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미파솔 미파솔라솔 파미 여기가 약간 갑자기 못 갖추는 마디가 되면서 박이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거를 띄울 걸 그랬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자, 제가 한번 쳐드려 볼게요. 1마디는 도고요. 도, 미, 솔, 파, 이가 미, 2마디예요. 도, 그 다음 3마디는 레, 파, 미, 레, 도, 그 다음 4마디는 시, 솔, 5마디, 도, 미, 레, 도, 시, 6마디, 라, 파, 라, 그 다음에 7마디, 솔, 도, 시, 도예요. 그래서 1부터 8까지 도, 미, 레, 시, 도, 라, 솔, 도 이렇게 첫음들을 적으셨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도, 이게 8마디인데 도, 미, 파, 그 다음 세 번째 단 첫 마디 솔, 미, 파, 솔, 라, 솔, 파, 미 그래서 둘 다 솔, 솔이에요. 그 다음은 파, 레, 미, 파, 솔 그 다음도 파, 미, 레 그 다음 맨 아래 단 미, 도, 레, 미, 파, 미, 레, 도, 시, 솔, 파샵, 솔. 그래서 그 밑에 두 단은 솔, 솔, 파, 파, 미, 미, 시, 솔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길게 가더라도 엄지손가락 첫음을 꼭 적어 보시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음감은 여기서 시, 솔, 파, 솔, 시, 도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시, 도 그렇게 들리면 이게 화샵 때문에 G 메이저처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시가 여기 있고 도가 여기 있지 바로 옆이지 시, 도 이렇게 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어떤 음 때문에 상대음감으로 듣고 있구나. 이걸 파악을 일단 하셔야 돼요. 상대음감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첫음만 적는 연습. 그냥 쉬운 음악들, 굉장히 쉬운 음악들 틀어놓고 첫 적는 연습만 일단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잘 귀에 익은 음악 있잖아요. 동요 같은 것도. 청음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그런 아주 쉬운 음악 틀어놓고 한번 적어보시는 거. 내가 악보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보를 만들어 보시는 거 청음 연습에 도움 많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시험처럼 이제 새로운 선율을 듣는 거는 시험 연습을 위해서지만 여러분의 전반적인 귀의 향상을 위해선 그런 방법들 많이 도움되고 또는 아예 악보 없이가 아니라 음원 없이 내가 알았던 음악을 되살려서 악보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청음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내청을 해서 여러분이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악보를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쳐봤을 때 괴리가 있으면 내가 이 음을 이렇게 나는 음은 이렇게 속에서 생각하지만 내가 적을 때는 이 음을 이렇게 인지하고 적는 건 아니었구나. 노래를 할 수 있었지만 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았구나 하면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쉽게 다가가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청음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 자, 이제 1부터 8까지 칠게 했을 때 박자 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엄지손가락 첫음을 적어야지 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청음할 때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보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보통은 연주자셨기 때문에 작곡을 하신 분들은 늘 그리기 때문에 기보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청음 이 반에 들어오실 필요가 거의 없어서 만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연주자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악보를 받지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늘 봤던 것들도 막상 그리려고 하면 이게 맞나 하는 아까 전에 조표를 먼저 그렸나? 박자표를 먼저 그렸나? 그냥 약간 헷갈리듯이
근데 기보는 더 심해요. 그런데 기보 채점을 하거든요. 기보를 잘못했을 때 그걸 틀리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기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음도 안 들리는데 기보까지 정확하게 하려니 되게 문제가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쉬운 이 2월에 기초반을 하실 때 기보를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보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데 1, 2월엔 그러고 나면 이제 3, 4월부터 좀 어려워질 때 기보를 좀 덜 신경 쓰게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꼬여버리면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듣는 것도 어려운데 기보까지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보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처음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제가 그리고 기둥을 그려볼게요. 도, 레, 미, 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기둥이 올라갔어요. 시, 도는 내려갔죠. 시, 도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기둥이. 자, 그리고 이 아래는 기둥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틀리시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2차 반, 1차도 아니고 2차 반에 와서 라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 애가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라는 이렇게만 그려야 돼요.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거 아래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화성학의 공통음도 아니고 아니 공통음도 아니고 그치요? 아니에요. 라는 반드시 위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터 아래입니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기둥은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기둥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한마디는 박자표에 따라 균등 분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균등 분할을 안 한다 그래서 틀리진 않아요. 예를 들면 도, 미, 파, 솔, 파, 미 제가 이렇게 별로 균등하지 않은데 균등하게 그리겠다고 하고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니까 진짜 균등하게 그려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 4분의 3박자가 있어요. 도, 미, 파, 솔, 파, 미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게 도, 미, 파, 솔, 파, 미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박자만큼으로 완전 균등하지도 않아요. 근데 대략 보면 하나가 대략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도, 미, 파, 솔, 파 이게 맞인데 미 이렇게 그리신다구나. 이렇게 하면 본인이 너무 헷갈려요. 제가 왜 이렇게 그리시라고 하냐면 본인이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들면 도, 파, 미 뭐 이렇게 파미레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리면 내가 파미레 도 파미레 내가 보면서 그리고선 이렇게 읽는데 이거를 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놓고선 파미레 이렇게 읽어요. 본인이 분명히 파미레 여기가 더 길고 여기가 더 짧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파미레 그러니까 이런 음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헷갈려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균등하게. 완전 균등하긴 아니지만 긴 거는 도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게 4분의 3박자인데 내가 뭘 안 그렸나 봐 하고 여기다가 또 막 뭘 그려요.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본인이 대략 균등하게 안 내리면 4분의 3인데 4분의 4를 만들거나 4분의 4인데 4분의 5 만드는 경우는 되게 흔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4분의 4를 여기까지 해놓고선 이만큼 남겨놨기 때문에 또 그 뒤에 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그려야지 본인도 안 헷갈린다는 거. 하시다 보면 이건 익숙해지실 거예요. 완전하게 막 자로 잴 만큼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박자 단위에 맞게 기보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서 이거는 좀 세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자, 4번은 음표의 머리는 줄이나 칸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자, 제가 음표 머리 그리는 때 특히 1, 2월 반은 많이 어렵지 않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청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도 필요해서 쉽게 나가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도, 레, 미, 파, 돌, 셋 이렇게 쉬운 게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되게 열심히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레미파 되게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1, 2월 반엔 되지요. 바이엘 같은 악보. 돼요. 1, 2월 반에는 되는데 이제 그 뒤에 가서 정말 이걸 치면은 이거 이거를 어떻게 언제 그려 이러고 있잖아요. 못 그려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렇게만 자꾸만 그리시던 분들은 이렇게 안 그리면 불안한 건지 아니면 이게 습관인지 자꾸 동그라미를 계속 칠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래서 시험해봤어요. 그래서 한 학생한테 하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과 안 그리는 것의 시간적 차이를 해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가 앉혀놓고 너무 이렇게 그려서 안 되겠다. 자, 이렇게 그리실 시간이 없어서 찍으셔야 돼요. 그냥 레, 미, 파 이렇게 그리세요. 정말 동그라미 칠할 시간 정말 없거든요. 1, 2월엔 정말 많아요. 동그라미 그릴 시간. 그래도 동그라미 그리지 마시고요. 대신 이거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찍다 보니까 여러분이 바빠서 그러신 건 이해해요. 레, 미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얘는 미인 것인가 파인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치요? 미라고 해줘야 돼, 파라고 해줘야 돼. 미는 미까지.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는 건 좋은데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해서 내가 봐도 그 음이 그 음이고 다른 채점자가 봐도 그 음이 그 음인 정확한 음을 찍으시는 게 중요한데 잘 될 것 같지 않죠? 안 돼요. 정말 많이 잘 못하시는 게 그 음에 정확하게 너무 바빠서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검토하고 수정할 때 사실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중간중간 되게 많이 하긴 할 거고, 제가 첨삭을 직접 해드리니까 잔소리를 할 거예요, 특히 기본은.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를 계속 칠할 시간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제가 점을 얘기를 안 했네요.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점의 위치예요. 음표가 솔이 있고 라가 있어요. 그러면 점을 이 줄에다 찍으면 줄 때문에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표의 머리가 줄에 있을 땐 점은 바로 위에 칸에 있어요. 그리고 음표가 칸에 있을 땐 당연히 칸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점은 칸에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솔하고 점은 여기 있어요. 이거 정말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솔이 여기 있는데 그 옆에 칸에 있어야지 저 위에 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솔하고서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점이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본인이 그리시다 보면 알 거예요. 어머, 내가 여기다 점을 찍었네. 본인이 그리고 낼 때까지 모르고 제가 첨삭을 하면 알아요. 네, 그래서 점은 바로 옆 줄 위에 오지 이런데 심지어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 아니고. 근데 다 웃으시는데 진짜 본인이 나중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안 그러나 보자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 그러시면 좋겠지만. 근데 점 찍는 게 제일 웃겨서 되게 많이 웃는데 나중에 중간쯤에 여러분이 저한테 메모 같은 거 구구절절 청음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구절절 뭔가 편지가 많아요. 그러면 구구절절해요. 저도 구구절절 써드리는데 선생님 이제 저 점 잘 찍죠? 한 5월 달쯤 가면 진짜 기특해요. 근데 이 점이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점을 되게 많이 이상하게 찍어요. 점과 기복. 네. 그래서 점이 왜 안 썼지? 근데 제가 점을 따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호박자, 겹박자 얘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청음할 때 당연히 하겠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호박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호박자는 음표 하나, 이 음표 하나가 있어요. 4분 음표, 8분 음표일 수도 있어요. 요 음표 하나가 박의 한 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한 마디에 두 개가 있으면 4분의 2라고 하는 거고, 요 4분 음표가 3개가 있으면 4분의 3, 4분의 4. 그래서 박을 세는 단위가 요 4분 음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것이 호박자. 음표 하나가 한 박의 단위. 자, 8분의 3은 하나, 둘, 셋. 이것도 호박자예요. 8분의 3 같은 것도. 왜냐면 8분의 3을 이렇게 엮어서 호박자인가? 이러고 싶지만 사실 8분의 3도 이 박 하나하나가 하나, 둘, 셋 하는 호박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겹박자는 음표 하나가 박의 단위를 이루지 못해요. 8분의 6이 겹박자인데 8분의 6은 8분음표 6개가 한 마디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디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8분음표를 그릴 건데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6개가 6박 1, 2, 3, 4, 5, 6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얘를 3개씩 묶어서 요 3개 묶은 거를 박의 한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래서 2박 계열의 박자라고 얘기하죠. 박자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1박, 2박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세지만 일단 청음할 때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러면 청음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호박자는 이 음표 하나지만 박의 단위가 얘네들은 음표 3개가 한 박이잖아요. 단위가. 그래서 점점 칠판을 밀고 있는데 이 박이 점사분음표가 네 이렇게 해서 2박 계열의 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호박자는 이 음표 하나가 박의 단위니까 요 음표 하나 단위로 잘라지고 분할되는 음들을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실 때 겹박자는 무조건 8분의 6밖에 안 나와요. 근데 청음에서 일단은 자 시창에선 8분의 9, 8분의 12가 나올지언정 이 겹박자는 이렇게 3개 묶인 단위로 요 기둥을 다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는. 그래서 겹박자에서 특히 많이 하시는 실수가 정말 많이 보는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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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세요. 딴, 딴, 딴 계속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을 강조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얘들 다 묶으셔야 돼요. 어떻게 분할이 돼도 또 반대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묶으시는 분도 있어요. 안 되고요. 그래서 겹박자는 요 단위로 다 묶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박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으면 딴, 따단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적어도 뭐 어때요? 막 그냥 음악이 되면 되지. 하지만 청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박의 단위로 이렇게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의 단위로 묶으셔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지우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4분의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4박이지만 2박 개통의 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이렇게도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보 연주할 때 이렇게 묶여있는 악보 8분음표만 나올 땐 이렇게 묶잖아요. 그쵸? 하지만 얘네들을 8개로 묶는 경우를 보진 않지요. 거의. 또는 6개를 묶고 2개를 빼지 않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2박 계열의 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긴 음가로 나왔을 때 박을 끊는다 그러면 여기서 2박으로 끊으셔야 돼요. 4분의 4는. 자, 그러면 4분의 3은 하나, 둘, 셋이잖아요. 하나 끊는 게 제일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끊기도 하고요. 하나, 둘 이렇게 끊기도 해요. 그래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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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이렇게 그릴 때 딴, 따다다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또는 따다다다단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4분의 3은 2개, 1개, 1개, 2개로도 묶을 수 있어요. 4분의 2는 하나로 가겠죠.
그냥 4분의 2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4분의 4, 4분의 3, 8분의 6인데 이 박의 단위를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안 돼요. 안 되면 제가 계속 첨삭해드리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일단 우리가 청음을 적자하고 시작부터 조금 해볼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여태까지 못 해봤지만 기보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올바른 기보를 위하여 이 올바른 기보를 위하여를 보시면 그 연습 문제 수정하기 있죠. 자, 연습 문제 수정하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수정해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보고 계시겠어요? 제가 같이 볼게요. 자, 1마디에 토, 시, 솔, 샵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보 프로그램에 찍은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1마디에 샵이 약간 사선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샵 표시가 돼 있고 라, 민미, 레, 시, 도, 도샵 이 2마디에 문제가 있어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라, 민미 분할해서 적은 건 괜찮아요. 근데 레, 시, 도샵 레, 시, 도, 도샵이 얘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고 얘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기둥이. 그럼 다 기둥이 내려온 애들이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지금 기둥이 올라가서 묶여 있죠. 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하는데 보세요. 레, 시, 라, 솔. 자, 보면 뭐 레, 시, 라, 솔 이렇게 묶으면 제일 좋죠. 이렇게 묶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얘들이 16분 음표다. 그럼 16분 음표는 한 박으로 묶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고 얘는 아래인데 어떡하냐? 그러면 반반이죠. 그럼 반반이면 다수의 원칙이에요. 두 개 있으면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레, 시, 라, 솔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다 돼요. 자, 그런데 레, 미, 도, 솔 이렇게 있어요. 레, 미, 도, 솔은 레, 미, 도, 솔이잖아요. 기둥이. 이럴 땐 얘가 3개고 얘가 하나죠. 3대1 얘네가 이긴 거예요. 다수의 원칙이에요. 얘가 이겨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끝까지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쉬운 거 할 때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 없고 제가 계속 첨삭을 해드릴 거고 나중엔 자동적으로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기본 문제랑 리듬 문제는 해결이 그래도 빨리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둥 방향은 다수의 원칙, 그 다음 분할 박끼리, 박의 단위끼리 묶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2마디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8분의 6을 볼까요? 솔, 도, 솔. 그래서 거기도 솔, 도, 솔. 보세요. 솔 내려오고, 도 내려오고, 솔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내려오는 게 2개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밑으로 묶어야 되고, 라, 솔, 파, 미, 파, 라. 보세요. 라, 솔, 파, 미, 파, 라. 제가 한 호박자의 단위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걔네가 이 8분의 6박자에 지금 하나, 둘 단위로 떨어져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을 이 박을 다 묶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둥의 원칙은 기둥을 같이 손을 다 잡고 어디선가 떨어지고 하는 원칙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8분의 6박자가 갈 때 하나, 둘, 딴 이라는 박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8분 음표, 16분 음표죠. 그럴 때 요 8분 음표와 16분 음표가 여기에서 둘이 음표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가의 종류가. 그런 곳에서 끊겨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8분의 6박자에서 딴. 그러니까 같은 음가인 애들은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음가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되게 많이 반 이상이 이렇게 적어서 되거든요. 딴, 따다다 이렇게 딴. 자, 보이시나요? 그런데 제가 같은 음가끼리 손을 잡고
다른 음가는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둘이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같이 묶이고 얘네 둘은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금방 패턴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얘네들이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손을 잡는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 솔, 파, 미, 파라는 다 기둥이 미치니까 얘네들이 같이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지금. 그리고 솔, 도, 레, 미, 라, 솔 거기는 자,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8분의 6박자, 호박자의 문제점이죠. 자, 8분의 6이었는데 솔, 도, 레, 미, 솔, 도, 레, 미, 라, 솔. 자, 이거를 솔, 도, 레, 딴, 요 하나의 박 단위. 그 다음에 미, 라, 솔. 이렇게 묶어주셔야 되죠. 솔, 도, 레, 미, 라, 솔.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8분의 6박자라고 했는데 이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연주하기 되게 어려우실걸요? 솔, 도, 레, 미, 라, 솔 이렇게 연주 안 되실걸요? 본인이 연주하시면 그러면 본인이 그려주는 입장에서도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할 수 있게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는 사람은 내가 그릴 때는 막상 몰라요. 그래서 이 8분의 6박자에서 겹박자 단위로 묶어줘야 된다고 아까 강조드린 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밑에 단 가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할게요. 자, 4분의 3인데 되게 이상하게 됐죠. 도, 솔, 라, 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 솔, 라, 시, 도, 솔. 되게 이상하게 돼 있죠. 그랬는데 안 이상한데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상해요. 보세요. 자, 4분의 3박자잖아요. 이게 4분의 3. 자, 그러면 4분의 3이면 하나, 너무 조그만가? 자, 하나, 둘, 셋. 단위로 묶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지금 혼자서 외톨이처럼 반박자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일단 네모로 쳐볼게요. 하나, 이렇게 한 박자죠. 하나, 둘, 이렇게 해요. 셋. 아, 그래서 얘는 오케이, 괜찮아요. 얘는 오케이. 얘네 둘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도, 솔, 라를 하나로 묶어줘야겠죠. 그런데 얘가 두 개가 위고 얘가 하나가 아래니까 더 위가 많은 곳으로 도, 솔, 라, 그 다음에 시 하고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8분 쉼표 그려주시면 돼요. 8분 쉼표는 여기 두 칸을 차지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네. 그 다음에 도, 솔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도 연주를 하실 수 있을걸요? 진짜 도, 솔, 라, 시, 도, 솔. 그래서 도, 솔, 라, 시, 도, 솔 이렇게 연주할 수 있죠. 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쓰면 난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얘를 어쩌란 말이냐. 왜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해? 이러실 수도 있지만 연주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봐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8분 음표 단위로 세라는 거야? 그렇게 세야만 연주할 수 있겠죠, 이거는. 봐라.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쉬워요. 안 쉽나? 보세요. 제가 아까 네모칸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네모칸에 넣어볼게요. 파라, 파, 여기 들어갔어, 일단. 라, 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잘라서 일단 라를 하나 놔요. 그러면 여기서 라를 하나 남으면 남는 애가 점 4분음표잖아요. 수학이에요, 수학. 여기서는 요만큼을 이렇게 붙임줄로 연결해도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파라 하고 남는 애를 점 4분음표. 그 다음 얘는 그대로 두시면 제가 아까 4분의 3에서는 한 박자, 두 박자, 한 박자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파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라 여기서 라가 라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할게. 얘를 기둥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완벽하겠죠? 파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어려운 리듬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일단 기보를 파라 솔 나올 수도 있겠다. 하려면 나중에 좀 어렵게 우리가 리듬을 할 때. 자, 그 다음 사실 그 마지막 문제는 저는
이걸 꼭 이렇게까지 고쳐야 돼? 하고 싶고,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이 정도는 맞게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히 맞는 기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연습문제 수정하기, 요 네 문제는 사실은 제가 백병정 선생님께서 쓰신 대학 음악 이론이라는 책의 연습문제 중에서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작곡을 시작할 때, 예원 때는 작곡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실은 성악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말을 안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성악가로 들어갔는데 너무 노래하는 그 무대에서 노래하는 성악가와 제 성격이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그만둬버리고 안 했어요. 예원학교에서 애들 다 실기하고 공부하는데 전 공부만 하고 음악을 안 하겠어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작곡을 하게 됐어요. 다 친구들이 다 예고를 시험을 보는데 혼자서 다른 학교를 가기 갑자기 싫기도 하고 또 이제 예고를 개교기념일 행사 이런 거 때문에 가봤는데 너무 학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너무 어린 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했더니 작곡이 되게 잘 맞아서 재미있게 중학교 때 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이제 백병동 대학 음악 이론으로 항상 작곡가 아이들은 그 책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막 고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연습 문제에서 이게 틀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면 자, 도, 솔 첫 마디가 틀렸다고는 안 하죠. 틀린 게 없죠, 거기는. 두 번째 마디가 문제예요. 도, 라, 솔, 파, 미. 뭐 과연 이런 것까지 틀리게 그냥 여기는 단기문으로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두면 되지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의 4는 2박 계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박의 단위가 크게 묶더라도 이렇게 묶이던지 하나로 묶이던지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딱 봤을 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해서 싱코페이션을 형성하는 거예요. 박의 단위가 하나, 둘, 하나. 그러니까 얘가 도, 라, 솔, 파, 미 여기가 1, 2 사이가 이렇게 끊겨야 되는데 1, 2, 3, 2, 3이 이렇게 묶였잖아요. 2, 3이 끊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하고 해답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답지에. 그래서 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냐? 라, 솔, 파, 미 이렇게 적으래요. 그런데 모든 단기문을 저렇게 적으면 안 돼요. 저는 단기문 연습할 때는 이 딴딴딴은 그룹으로 항상 듣게 엄청난 연습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 단기문이 이렇게 2, 3박에 왔을 때예요. 그래서 2, 3박이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쪼개지고 여기를 묶으라는 거지요. 그러나 청음을 할 때는 막상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수정할 때 이렇게 바꾸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까지는 틀리게 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기보 채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중에 수정할 때 고치세요 하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듣고 적으셔야 돼가 아니라 이 부분은 수정할 때 내가 2, 3을 묶었구나. 거기를 수정하세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보 틀린 건 지금 잠깐 고쳐봤고요.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많이 해서 잠깐만 쉬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갈게요.